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해수의 표층 수온이에요. 자, 해수의 표층 수온이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의 제일 윗부분의 온도야, 온도. 자, 그러면 그 표층 수온을 결정하는 요소. 자, 네가 이제 하윤이가 생각할 때 바닷물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날씨? 날씨도 있을 수 있지. 그게 계절이에요. 그치? 아, 여름하고 네, 겨울 중에 여름이 더 온도가 높잖아. 또, 네. 그, 위도요. 그렇지, 위도. 야, 고위도. 즉, 북극이나 남극으로 가면 춥잖아. 네, 그러니까 물도 찰 거야. 그거를, 맞아. 그리고 또, 어,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제일 중요한 게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은 따뜻하고, 적게 받으면은 추워요. 그게 바로 계절과 관계되지. 그래서 계절에 여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 그 다음에 위도 얘기했던 거, 위도 등등이 있어요. 잘 얘기했어. 이게 바로 표층선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알겠니? 네, 그러면 이 표층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이 특징은 대체로 수온은 있지,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해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위도와 나란하다.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가운데가 적도예요. 적도하고 요 적도와 나란하게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위도야. 네, 그래서 요 군데는 바닷물이 거의 온도가 비슷하겠지. 이렇게. 네. 그래. 왜 그러냐면 태양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거든. 이걸 위도라고 하고, 이 세로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혹시? 경도, 네, 이게 경도예요. 우리 그 지구의 크기 계산하는 거에서 혹시 배우지 않나? 네, 그게 위도와 경도예요. 맞아.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하는데, 두 번째. 대체로 고위도로 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어때? 낮아요. 맞아요. 수온이 낮아져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온의 열적도라는 게 있어. 수온의 열적도라고 하는 것은 수온이 가장 높은 곳. 요것이 적도이면 좋겠는데, 요거는 북반구 5도로 치우쳐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수륙 분포의 차이 때문이야. 즉, 대륙이, 땅이 가열되면 더 먼저 뜨거워지거든. 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많은 곳이 더 뜨겁다는 뜻이야. 그래서 온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적도라고 하자. 0도. 그리고 여기 플러스 90도라고 하면 북극이고,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면은 남극이에요. 근데 수온은 어디가 제일 높으냐면, 플러스 5도 부근. 여기에서 수온이 가장 높아, 이렇게. 이걸 수온의 열적도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지? 네. 이게 해수 표층 수온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 연직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지 분포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잖아.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요게 수심, 여기가 수온. 그런데 깊이 들어가도 온도가 일정하다가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온도가 거의 변함이 없어.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여기를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혼합층은 왜 생겼는지를 살펴야 되겠지. 네. 혼합층 왜 생겼을까? 말에서 잘 찾아봐봐. 이 혼합층이 생긴 원인은 혼합 때문에 생긴 거겠지. 네. 그러면 누가 혼합시켰어, 바닷물을? 어, 하윤이가 막 바다에 가서 손으로 휘저었냐?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휘저어줬을 거 아니야. 혼합해 준 거야. 누가 했겠어? 에휴, 막 파도 치고, 막 파도가 치면은 물이 위에 있는 물이 막 밑으로 쑥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럼 누가 파도를 일으켜? 육지? 에? 네, 육지가 바람? 파도를, 그래, 바람이지. 별거 아니잖아. 뭐 그렇게 어려웠어.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긴 거예요.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바람이 세면은 어떨까? 혼합층이. 음, 바람이 살살 부는 거하고 바람이 센 거하고,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은 어떨까요? 많아져요? 두께가 두께가 훨씬 두꺼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하고 다르지, 이게 두께가. 네. 그래, 이럴 때는 이걸 보고 바람의 세기가 어디가 센지를 알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세면 혼합층이 두껍구나, 이거 먼저 알아둬야지. 그러면 두 네. 번째 수온약층을 봐봐. 자, 수온약층은 깊이 들어갔더니 수온이 갑자기 내려가지. 네. 수온이 왜 내려가? 음, 깊이 들어가면 왜 차가워질까? 햇빛을 안 받아서? 맞아요, 그거야. 햇빛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왜냐면 햇빛도 들어가면서 물에 흡수될 거 아니야, 위에서부터. 네. 맞아요. 태양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 근데 있지, 이 수온 약층은 그것 때문인데, 밑에는 찬물이 있고 위에 따뜻한 물이 있지. 네. 매우 안정한 층이라고. 자, 우리가 밀도가 큰 게 아래에 있고 밀도가 작은 게 위에 있으려고 하지. 네. 뜨거운 공기 중에 누가 아래에 있으려고 할까? 뜨거운 공기요. 바보. 네? 에어컨은 바닥에 설치해, 위에 설치해? 아, 찬 공기가 아래요. 그래,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네. 그래, 그래야 안정하거든. 찬 공기가 밑에 있으면 안정해. 자, 이거 봐. 찬물이 아래에 있고 더운 물이 위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안정해. 음, 마찬가지예요. 찬물이 아래에 있어. 밀도가 크거든. 그러면 매우 안정하니까
자, 연지군동. 연지군동이 활발할까? 연지군동이라는 거는 상하로 움직이는 거. 음, 안정하니까 상하로 안 움직여요. 그래, 상하로 안 움직이면은 얘는 있지, 중간에서 혼합층하고 수음야층이 만나게 할까? 심해층이? 아니요. 못 만나겠지. 네. 에너지나 물질 교환을 차단해버려요. 안 움직이니까. 가운데서, 야, 니네는 절대 둘이 만나면 안 돼. 라고 해서 가운데 딱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혼합층하고 심해층 간에는 절대 만날 일 없겠지. 네. 그 다음에 심해층은 왜 이렇게 온도가 낮을까? 제일 햇빛을 안 받아서요. 없어요. 수온 변화가 없어요. 자, 햇빛이 아예 안 들어와. 그래서 니네 바다, 그거 알아? 하윤이는? 바다의 심해 생물은 눈이 퇴화돼 있어. 눈으로 사물을 못 봐. 어, 왜냐면 빛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빛이 안 들어오면서 깜깜해. 깜깜한데 눈으로 볼 수 있겠어? 아니요. 그러니까 심해 생물들은 있지, 눈이 퇴화되고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해. 음, 그래, 그런 것도 이거 알고 있으면 얼마나 상식이냐. 야, 빛이 없는 곳에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해 생물들은 막 자기 스스로 막 눈앞에다가 뭐 동그란 뭐라 그럴까 구슬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 구슬에서 빛이 나고 막 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 아, 네. 그런 거 혹시 뭐 만화에서나 뭐 이런 거 봤잖아. 네. 그래, 이렇게 물고기 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달려갖고 여기에서 빛이 나 이렇게. 여기 눈은 네. 있는데 눈으로는 못 봐. 뭐 네. 그런 것들 그런 거 그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심해에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아, 알겠지? 네. 그래.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층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위도별, 자, 수온의 연직 분포를 보잖아. 위도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제 역시 수심이고 수온인데, 자, 이렇게 생긴 층이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층이 있고, 이렇게 생긴 층이 있어. 이걸 A, B, C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A는 봐봐. A는 수온이 가장 높죠? 네. 가장 높고 바람이 어떠니? 약해요. 약하다. 그렇지. 여기가 어디냐면 저위도예요. 저위도. 적도 쪽이 이래. 그리고 B를 보니까 수온은 비교적 높죠? 네. 비교적 높아. 제일 높은 건 아니고. 바람은 어때? 세요. 바람이 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얘가 어디냐면 중위도예요. 그러면 중위도에서는 바람이 세구나. C는 어디냐면, 여기는 층상 구조가 없죠? 네. 어,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어떠냐면, 수온이 표면에 있는 물도 매우 차가워. 고위도란 얘기지? 네. 이런 곳에서는 저처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이번엔, 자, 위도별 층상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 거야. 위도별 층상 구조를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자, 여기가 적도, 북극, 여기는 남극.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가 마이너스 30인데 이런 층이 만들어져요. 요게 맨 위층이 혼합층이야. 그 다음에 이건 답변인데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타나는 층이 이게 수원약층이야. 요 가운데가. 여기가 심해층이에요. 자, 이 그림 한번 잘 봐봐. 혼합층이 제일 이게 깊이거든. 이게 깊이. 혼합층이 제일 두껍게 나타나는 위도가 어디야? 30, 그렇지. 30도에서 혼합층이 제일 두껍지? 네, 그러면 아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쪽에는 층산 구조가 아예 없지. 네. 봐봐 표층에 있는 물도 되게 차가워. 심해에 있는 물하고 온도가 같아. 그래서 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됐어? 네. 수호는 끝난 거야 하윤아. 음,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러면 한 장 넘겨볼까요? 이제 염분을 배울 거예요. 염분. 자, 염분의 뜻이 뭔지를 이제 살펴봐야 돼. 염분의 뜻은 뭐냐면 해수 1kg, 1kg이 1000g이죠. 네. 자, 1kg 속에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별거 아니고 바닷물 1kg을 퍼와서 모두 증발시켜요. 그랬더니 고체가 얼마나 남을까? 이게 바로 염분인 거야. 아, 1kg 퍼다가 모두 증발시켜. 자, 그러면 봐봐. 자, 단위라는 게 있어요. 염분의 단위. 단위는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 밑에 하나 더 동그라미 쳐서 이거를 퍼밀이라고 읽고 이건 천분율이거든. 네. 요걸 써도 되고 PSU를 써도 돼요. 이거는 실용연분단이라고 불러요. 읽을 때.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단위야. 퍼밀이나 PSU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두 번째. 해수, 해수 속에 물질들이 많이 녹아있죠? 네. 어, 물질들에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한번 볼 거야. 염류로 보면은 염화나트륨이라 그래서 NaCl, MgCl2, MgSO4 이거 혹시 선생님이랑 이름 부르는 거 다 배웠었지 한번. 네.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있지 짠맛을 내는 염류고요. 요거는 염화마그네슘이라고 읽어.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을 나타내요. 그리고 요게 황산마그네슘. 얘네들이 녹아있는 거야. 바닷물 속에 물질로는. 네. 근데 두 번째 원소들이 있어요. 원소. 원소는 CL이 제일 많아. 그 다음 Na,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Mg. 자, 요거 뭐 뭔지는 알지? CL이 뭐야? 염, 염소, 나트륨, 나트륨, 황, 황, 마그네슘. 마그네슘. 그래. 이거 원소기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1학년 때 배웠는데 우리. 네. 그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2학년 때 가서 또 원소기호 안 나와요. 외우라고. 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볼까? 자, 세 번째. CL이나 S는 있지? 지구 생성 초기 해저 화산에 의해서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생성될 당시 바닷속에서 화산 활동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 그때 네. 화산이 막 바닷속에서 터질 때 CL하고 S가 물속으로 막 빠져나온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NA하고 MG는 이 NA하고 MG는 지각의 물질이거든. 땅을 이루는 지각의 물질이었는데 이것이 빗물이나 강물 이런 것에 물에 녹아 바다로 유입된 거예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해수 속에 있는 물질 중에는 대기 성분이 직접 녹기도 해요. 어떤 게 녹을까? 음, 공기 중에 산소. 산소가 음, 녹아 들어가야 바닷물도 산소를 마시지. 네. 그래, 이산화탄소도 녹고 막 그래. 그래, 이것들이 해수 속의 물질들이에요. 이해됐어?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 법칙을 배워야 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란 뭐냐면 바닷물 중에는 짠물하고 싱거운 물 있어요. 어떤 바다는 더 짜. 즉, 염분은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는 어떤 바다나 거의 일정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바닷물 네 군데 바닷물을 퍼왔다고 보자. A, B, C, D 바닷물을 퍼왔어요. 네 군데에서 바닷물 1kg을 퍼다가 모두 증발시켰더니 고체가 얼마 남았냐면 A는 25%이야. 또는 25psu. 여기는 30g의 고체가 남고 여기는 35g의 고체가 남았고 얘는 40g의 고체가 남은 거예요. 이 중에 염분이 제일 높은 바다가 D지요. 네. D라고 하는 건 제일 짠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 중에 가라고 하는 염류가 여기 다 비어 있어. 근데 얘가 17.5g이고 다 비어 있어. 그러면 A, B, C, A, B, D에서 가는 얼마나 있겠어요? 라고 하면 풀 수 있겠어? 있어 없어? 자, 하연아, 어, 선생님이 위에서 네. 봐봐. 비율이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율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거의. 아, 그래, C를 잘 봐봐, C. 35 중에 17.5면 얼마야? 몇 퍼센트? 절반 아니야? 절반? 네. 그래, 절반이면 50%잖아. 아, 그럼 나머지도 다 얘는 50% 있는 거야. 비례식이에요. 음, 비례식. 쉽게 얘기하면 35일 때 17.5면은 25일 때는 얼마일까 이런 뜻이야. 아, 네. 그러면 A는 얼마 있겠어? 12.5요. B에서는 15요. B는 20이요.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나를 봤더니 또 봐봐. 나에서는 다 비어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뭘까? A는 2.5요. 12.5g. C는 3.5요. B는 4요. 그래 이게 연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야 미국 공기하고 한국 공기하고 다를까? 아니요. 똑같이 미국에서도 질소는 78%, 산소는 21%. 한국 공기에서도 질소는 78, 산소는 21 똑같거든? 왜 똑같을까? 그렇게. 연분비 어,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하고 공기가 일정한 이유, 그 비율이 왜 그럴까? 음, 서울 공기, 미국 공기 구별이 돼? 미국 아니요. 미국 공기는 서울에 안 오냐? 와요. 그래 대기가 순환하면서 오잖아. 네. 그래 그것 때문이야. 그러면 해수도 연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야?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이야. 섞인단 말이야. 전 세계 바닷물이 막 순환하고 돌아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분이 똑같겠지. 네. 그 다음에 또 봐봐. 근데 육지 중에도 호수처럼 딱 막혀 있는 것 있지. 네. 그런 데는 순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럴 때는 사해 같은데. 이런 사해는 바닷물이 갇혀 있지. 네. 그런 곳은 연분밀제 법칙이 성립할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데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수가 순환해야 돼. 알겠지? 네. 전 세계 평균 연분이 얼마냐면 즉 평균은 있지. 바닷물 1kg을 증발시키면 35g의 PSU가 나와요. 이게 전 세계 평균이야. 이해됐어? 네. 네. 이제 요것만 배우면 연분도 끝난다. 연분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거든. 네. 즉 무슨 얘기하면 제일 짠 바다는 어디가 제일 짤까요? 이런 거야. 우리나라 바다는 어디가 제일 짤까요? 연분의 결정 요인. 자, 우리나라 바다는 여름 바다가 짤까요? 겨울 바다가 짤까요?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자, 증발량과 강수량. 자, 첫 번째. 증발은 잘 되는데 비가 안 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곳은 염분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그렇지. 자, 빗물에는 염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증발이 잘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염분이 높아지겠지. 네. 그때 그 다음에 거꾸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으면 어떨까? 낮아요. 염분이 낮아요. 맞아.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볼까? 우리나라를 비교해보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근해 바다. 근해라고 하는 거는 동해, 서해, 남해예요. 2월이 겨울이죠. 네. 8월이 여름이에요. 자, 2월과 8월 중 언제가 더 높을까? 2월이요. 어떻게 알았어? 2월이 더 높아요. 왜 그러지? 겨울이 여름보다 강수량이 적어요. 맞아요. 제대로 알았어. 우리나라는 여름에 장마철이 있어서 비가 엄청 와요. 그 비의 양이 얼마나 오냐면 1년 내릴 비의 절반 이상이 와요. 야, 1년 내릴 비의 절반 이상이 온다? 엄청나게 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자,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여름 강수란 얘기예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 이게 징발량과 강수량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됐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강물 그거를 우리 육수라고 불렀지. 네. 담수, 하천수 이게 다 육수거든. 네. 자, 유입 여부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육수가 많이 들어오면은 바다는 짜질까 싱거워질까? 싱거워져요. 그렇지, 싱거워지지. 네. 그래,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 강물이 많이 유입될수록 자, 육수 유입이 큰 쪽은 유입이 큰 바다는 염분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다. 그렇지. 왜냐면 강물은 안 짜거든. 바닷물은 짜지만 강물은 짠맛이 없으니까. 자, 그 물이 자꾸 들어오면 바닷물은 덜 짜져요. 그치? 네. 그러면 연안하고 연안은 바다하고 육지가 만나는 곳이 연안이야. 네. 연안하고 먼 바다하고 어디가 더 염분이 높을까? 어, 먼 바다에는 강물이 막 들어와? 아니요. 그러니까 염분이 연안은 강물이 막 들어와. 아, 그러면 어디가 더 높아야 돼? 먼 바다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먼 바다일수록 강물의 영향을 적게 받잖아. 네. 육지하고 가까운 바다는 육지에서 강물이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1년 내내 먼 바다보다 염분이 낮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비교해보자. 우리나라에 서해와 동해 중 사하철 어디가 더 높을까? 음, 1년 내내 동해하고 서해 비교해. 동해가 더 높아요. 왜 그런지 알아? 몰라요. 에 우리나라 큰 강이 주로 어디로 흘러? 아, 그래, 모든 큰 강이 대부분 서해로 흘러요. 한강, 서해로 흘러. 네. 그래, 우리 낙동강, 서해로 흘러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우리나라 동해로 흐르는 강은 북한하고 남한 전체 합쳐서 몇 개밖에 없는지 알아?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아마 그럴 거야, 두 개. 자, 그게 압록강. 아마 압록강이 북한에 있잖아. 그게 네. 동해로 흐르는 강일 거야, 아마. 그래, 선생님도 두 개, 아마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오늘. 동해로 흐르는 강 두 개가 뭔지. 자, 즉, 우리나라는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런 동고서저 지형으로 돼 있어. 그러다 네.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해봐. 비가 주로 어디로 흐르겠냐? 이렇게 흐르겠지. 이걸 이쪽으로 흐르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서쪽에 큰 강이 주로 많이 흘러요. 아, 그러니까 서쪽으로 강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동쪽이 염분이 더 높겠지? 네. 세 번째는 빙하의 해빙. 빙하가 녹는 걸 빙하의 해빙이라고 하고 해수가 어는 거를 해수의 결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빙하가 녹는 바다. 염분이 어떻게 될까? 낮아요. 그렇지.
빙하는 얼음이에요. 얼음. 쉽게.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가지고 섞이니까 염분이 낮아지지. 네. 빙하가 녹을 때는. 그런데 해수가 얼 때는 그러면 해수가 온다. 그러면 물이 줄어드는 거야. 너 소금물이 증발해서 물이 줄어들면 더 짜지지. 네. 그것처럼 해수가 온다는 얘기는 물이 줄어들어 얼음으로 아, 염분이 높아지지. 네. 알겠어? 네. 이게 염분까지 또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요. 자, 하윤아.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염분을 구하는 방법 공식으로 한번 알려줄 테니까 봐. 네. 소금물 양에다가 소금 양 쉽게 얘기하면 곱하기 1000을 해주면 염분이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물 200g에 소금 50g을 녹였을 때 염분은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겠어? 네. 자, 염분은 소금물이니까 250 이렇게 해야지. 네. 소금 곱하기 1000이야. 알겠니? 네. 그러면 얼마야 염분은? 200이요. 200 PSU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